제가 거의 유튜브 동영상이 거의 없는데 우리 JTB 유튜브 동영상이 제일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봐도 아주 잘 찍고 또 내용도 잘 정리했는데, 자, 오늘은 뭐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삼성물산에 1977년도에 입사해서 1999년까지 이제 22년간 삼성에서 근무했어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차에 인터넷으로 쇼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갖고 98년 1월서부터 삼성물산 내에서 인터넷 쇼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8년 9월 22일 날 근대적인 대한민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사실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자산이 없잖아요. 무슨 뭐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뭔가 자산을 갖고 가치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 대기업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도 뽑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자 그냥. 그래서 이제 회사를 사직을 하고 새롭게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삼성 내에서 저와 같은 인터넷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삼성 SDS에서 검색하던 분이 이제 8명이 있었는데, 둘이 비슷하게 생각했죠. 이거 인터넷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대기업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 젊은 이제 검색하는 8명이 먼저 나갔어요. 99년 6월 1일 날 자본금 5억으로 이제 나가고, 저는 자본가를 만나서 99년 9월 1일 날 이제 회사를 만드는데, 근데 뭐 그때 나갈 때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인터넷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과연 뭐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게 그 경매가 가능하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긴 이래요. 결국 우리가 CEO라고 하는 것, 그 한 회사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CEO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눈에는 미래가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밑에 애들이 고생해. 왜? 계속 숫자만 갖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 숫자는요, 연속되지가 않아요. 연속되지가. 예를 들면 작년에 200억 났다 그래서 금년에 자동으로 300억 나지 않아요. 숫자는 이게. 그러니까 리더는 숫자 나오는 실질적인 활동은 맡기고, 리더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과연 어느 방향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야죠. 근데 저는 뭐 그 당시에 임원이고 또 뭐 비서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삼성에서는 그래도 엘리트였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인터넷 세상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99년 9월 1일 날 나와서 이제 옥션 창업 대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만에 코스닥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미국의 이베이라는 회사한테 3억 불 받고 엑시트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니시스 대표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고글로닷컴을 만들고, 또 이제 젊은 스타트업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을 하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22년, 벤처기업에서 25년, 47년 됐어요. 47년. 그래서 CEO가 하는 모든 활동은 그 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다 이거예요. CEO가 뭐 사람 뽑고 뭘 하고 모든 게 그 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게 코로나가 되건 뭐 어떻든 간에 기업은 지속돼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속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기업이 지속된다는 게 세 가지로 생각하자. 하나는 성장하는 거, 하나는 현상 유지하는 거, 하나는 쇠퇴하는 거, 쇠락하는 거.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업은 현상 유지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업의 세계에서는 나는 작년에 10억 했고 100억 했고 금년에도 100억 했으니까 현상 유지야.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1년이란 세월,
기업은 계속 새로운 고객이 나오고 기술이 변하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난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아?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은 태양과 마찬가지로 뜨냐 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기업이 매출이나 여러 가지가 정체 상태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내리막길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CEO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을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까? 이 생각, 그 마음이 그로잉 스테이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대화도 그렇고요. 모든 게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돼요. 잠깐만, 과거는 끝난 거예요. 과거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는 오늘을 있게 한 거고, 오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의 요소를 4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가 창업이에요. 창업. 그 다음에 창업에서 빌드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잘 빌드업 하면 두 번째 단계가 사업이에요. 사업. 그 다음에 사업에서 스케일업 단계를 거치면 경영 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경영 단계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우리는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하고 사업가는 다른 거예요.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조 회장님을 사업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업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내가 이분이 철강을 30년 했어. 그분은 사업가라고 하지 기업가라고 얘기 안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에서 사업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사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넘어오면 경영 단계가 돼.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매출이 늘어나면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 단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기업 문화도 해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그때 이 단계에서 그게 커지기 때문에 CEO가 오너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맡기냐면 전문 경영인을 맡겨요. 그거는 경영 단계예요. 그러니까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길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의 영역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 단계로 넘어가는데, 기업은 뭐냐면 저분이 기업가다. 그분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그러니까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전자사업도 전자 분야도 있고 뭐 여행 분야도 있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업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가 정신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기업가 정신.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이 자기가 어느 정도 경영으로 부와 시스템과 매출을 일으켜서 거기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 잘하고 사업가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그 마음, 그거를 항상 새로운 분야는 뭐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높이 사서 뭐라고 얘기하냐?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기업은 기회 영역, 성장 영역, 위기 영역,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성장 영역은 사실 맡겨도 돼요. 그건 잘하는 애들 많아요. 영업이나. 근데 이 기회 영역하고 위기 영역은요, 맡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회 영역은 기회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건 뭐냐? 위기 영역.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해 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려워진 회사를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충신이 있잖아. 거기도 그래갖고 회장님,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얘기 듣는데 자꾸만 얘기하잖아.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회사가 위기 영역이냐는 거는 자기가 깨닫거나 아니면 진짜 진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얘기해요. 야, 어떻든 간에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회이사건 고문이건 뭐 누구건 네 옆에 있다는 거는
너는 행복하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 그 싫은 소리는 사실 계속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과연 이게 우리한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제일 제가 볼 때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전체적인 변화를 정말 제가 볼 때 명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은 엘빈 토플러입니다. 그분은 명확합니다. 자본주의사에서 제일 중요한 웰스, 더 웨이브 오브 웰스라고 해서 이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가 이 부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부를 가져오게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결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커머스에서 지금 쿠팡의 김범석, 우리 같이 인터넷 했던 누구예요? 네이버 이혜진, 모바일 세계에선 카카오의 김범수, 다 지금 그 시대에 흐르는 그 물결의 주인공이나 그 물결을 만든 사람들이죠. 이게 지금 인공지능의 엔비디아, 젠수나 다 이런. 그러니까 이분은 그 물결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먼저 대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말씀하시는 거 보면 4개의 물결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숫자에 얽힌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숫자는 4라는 숫자예요. 4.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영역에서 제일 질서 있고 규칙적으로 돼 있는 숫자가 4라는 숫자예요. 4. 그래서 인간의 혈액형도 4개고, 그래서 애국가가 몇 절까지 있어요? 4절까지 있어요. 이게 5절이잖아요. 못 외워요. 못 외워. 이게. 그래서 객관식도 뭐예요? 사지선다. 그래서 이 4라는 숫자가 이 우주를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박수 한번 더 치고 해보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 박사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이 4개의 물결로 얘기하는데, 제1의 물결이나 제2의 물결은 벌써 이제 흘렀기 때문에 제1의 물결은 노후병명이라고 보는 거죠. 이 노후병명 시대의 부의 원천은 토지예요. 천석군이다, 만석군이다, 경주 최부자 가문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물결로 고병명이 나타나는데, 이 고병명의 시작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죠. 1770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원료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시설에 의해서, 증기기관에 의해서 엄청나게 생산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부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고병명을 먼저 했던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다음에 미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이쪽 서양이 이제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얘들이 이제 제국주의로 넘어가면서 이제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을 하죠. 이제 제조업으로 부를 버는 시대, 원료를 넣어서 기계 시설을 이용해서 제품이 나와서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후진국들한테 물려주고 새로운 부의 물결이 나온다. 그거를 이제 엘빈 토플러 박사는 1980년도에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부는 지식과 정보화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부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얘기한 정보와 지식의 물결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2갈래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정보화가 먼저 나오는데요. 요 정보화는 처음에 1970년대 중반에 컴퓨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죠. 이게.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대로 이제 육성을 못하고, 95년도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이제 초고속 통신망에 의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www.com이라고는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여튼 방위산업하고 통신산업은 역대 어느 정권이든 다 아주 굉장히 증진시켰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통신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그런 인터넷이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초고속 통신망으로 빨리 받아들인 거죠.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 다음, 특히 제일 수혜가 많았던 사람들이 게임하는 사람들. 게임은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게임은 뭐 넥슨이니 뭐 넷마블이니 이런 NC소프트가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들도 이제 액션을 가지고 삼성모를 가지고 그런 새로운 인터넷 세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인터넷 기업의 초대장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그렇게 앞으로의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사이버 공간의 인터넷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기존에 있는 대기업이나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인터넷 세상으로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그게 부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색해요. 우리는 뭔가 보여야 돼. 뭔가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뭔가 보여야 돼.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많이 느낀 건데요. 왜 내가 그렇게 내 눈에는 분명히 이커머스도 온라인도 전부 다 일로 갈 텐데 왜 백화점을 계속 짓고 왜 저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제일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제일 큰 요인이 저는 지금도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난 그건 내가 잘 알아. 나 그거 20년 했어. 그 고정관념이 새로운 변화가 오는 걸 막는단 말이에요. 이미 변했는데. 이게. 그래서 그 고정관념 가진 사람들을 제가 관찰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요. 뭐냐?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더라.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머리에다.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들어봤어? 또 한 마리 또 있어. 뭐? 편견. 이게. 새로운 게 들어와서 내 머리를 새롭게 지배형스럽게 바꾸려고 그러는데 선입견과 편견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임마 못 들어와. 여기서 기업이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새로운 걸 얘기를 해도 자꾸만 리더가 자기가 주는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니까 변화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지금 첫 번째 정보화의 첫 번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PC 인터넷,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 다음에 뭐 6G, 그 다음에 뭐 XR, 이게 쫙 나오거든요. 이쪽에 지금 나오는 요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디지털이다, 이렇게. 디지털.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이렇게 얘기하잖아. 매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잖아. 이거는 그냥 껴안고 가야 돼. 이거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이제 이거 벗어나면서 우린 그게 아니야. 그건 죽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을 때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장자라는 사람이 우생마사라는 걸 썼어요. 장자 읽어보면 우생,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게 언제 얘기냐면 2300년 전 얘기예요. 왜 그러냐? 장자가 보니까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잖아요. 그럼 축사가 떠내려갑니다. 근데 소는 다 살아요. 말은 다 죽어요. 자기가 그걸 관찰하고 쓴 거예요. 소는 왜 사냐? 소는요, 물에 약해요. 소는 헤엄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물이 오잖아요?
몸을 기대. 그래갖고 그냥 물 따라 내려가는 거야. 그냥 쫙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 발이 땅에 닿잖아요. 나와요. 근데 말은 본인이 물에 익숙하다고 생각, 강가에서 말 타고 익숙하다고 생각하니까 물이 오잖아요. 거슬러 올라가. 3번 거슬러 올라가면 물 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익사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기 정도는 거슬러 올라가도 되는데 태풍이나 홍수는 거슬러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디지털은요, 이거는 태풍 홍수예요. 이거는.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은 자동차나 모든 분야도 다 소프트웨어. 테슬라 다 운전대, 로보택시 다 없어요. 다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PC상에서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메타버스, 블록체인. 친해지세요. 박수 한 번 더 치겠습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을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디지털 못해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지털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업데이트. 그러니까 내가 그런 디지털을 한다고 그러면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야 돼. 그래서 이 디지털이 나오는데 제3의 물께서 또 하나 센 놈이 나온 거야, 지금. 센 놈이. 이 센 놈이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뭐냐? 4차 산업혁명. 자, 여러분.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자,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가 IoT, 초연결이에요. 모든 기계를 센서로 연결해서 인간이 하고 있는 거를 기계가 서로 연결해서 다 하게 하겠다. 두 번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를 모사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세 번째가 뭐냐? 택시나 자동차를 자율주행, 로봇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움직이는 기계를 자동화를 해서 로봇으로 하겠다. 요 3개가 주제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왜 이게 계속할 수밖에 없냐?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이 3가지를 얘기했던 배경은 뭐냐면 노동력의 부족이에요.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유럽도 줄어들고 미국은 이민 때문에 좀 줄어들고 중국도 줄어들고 대한민국도 일본도 줄어들고 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노동력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생산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여기서 나온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지금 식당 가면요, 우리 키오스크도 하잖아요. 식당에 저희 스타트업, 우리가 GNG스쿨에서 기르는 스타트업들 중에 이제 로봇, 이제 식당 로봇 하는 애 있는 애요. 다 교촌치킨 뭐 이런 이제 튀기는 거 있죠. 이제는 다 로봇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협동 로봇이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급식, 학생들 사람을 구해요. 이제 다 자동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인공지능. 이거는요, 진짜 친해놓으세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어떠냐 하면 우리가 제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능이란 단어거든요. 왜 지능이란 단어를 썼을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텔리전스란 단어는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란 단어와 인텔리전스는 약간 달라요. 이게 정보라는 단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같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 CIA, 그럼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미 중앙정보국.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건 뭐예요? 정보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포메이션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경험해서 얻은 거하고 데이터, 다른 사람의 정보를 내가 이해하는 거, 그거는 인포메이션 영역이에요. 인텔리전스 영역은 뭐냐면 내가
내가 만든 전략, 내가 만든 콘텐츠, 내가 만든 노하우, 내가 만든 스토리.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는 경험과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버무려서 생각이라는 틀에 들어가서 추리 활동을 거쳐서 내 거로 나오는 거예요. 내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최고의 추리의 이성 영역, 그 영역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대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직원들 볼 때나 여러분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생각이란 키워드. 생각의 수준이 낮잖아요. 절대 상대방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돈 천만의 말씀. 생각의 수준이 높아야 돼요. 물어고 생각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게. 근데 이 인공지능이 2016년대 알파고로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했냐? 사람이 판단하는 걸 도와줬어요. 근데 이게 2년 전에 20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챗GPT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물어보잖아요. 걔가 다 만들어줘요. 걔가 다 만들어요. 물어보면 야 이거 말이야 내일 내가 1시간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내용이거든. 이거 찾아서 1시간짜리 PPT 만들어줘. 쫙 나옵니다. 쫙 나와요.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금술이 좋아졌어요. 챗GPT 때문에. 제가 사실은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5년이면 바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독서도 하고 그래서 신부님한테 이제 전별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별금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신부님한테 편지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주님의 은총과 함께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신자인데 내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5년 계신 분인데 이분한테 써야 되는데 야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1, 2, 3, 4, 5 쫙 나오고 쫙 읽어봤더니 3, 5, 9, 4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이야. 그래서 그걸 탁 해갖고 이제 탁 써갖고 이제 떠놓고 신부님한테 간대 집사람이 여보 뭐라고 썼어? 그래서 아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쓴 거지 뭐. 아 그래도 내가 봐야지. 딱 읽어보더니 당신 신심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다. 결혼 잘했네. 챗GPT에 쓰면 모르지. 이제는요 챗GPT가 뭘 해주냐 의류 디자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의류 있잖아요. 의류 디자인 그걸 다 챗GPT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의류회사는 할 거 없어. 그냥 주문만 하면 돼. 야, 18세기 복고풍으로 뭐 만들어달라. 그럼 쫙 만들어주고 채택해갖고 만들기만 하면 돼. 만들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생성형 GPT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들이 쿠팡 들어갈 필요 없어. 쿠팡에서 제공하는 AI 비서만 딱 달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물어보면 돼. 야, 나 이거 살려고 그러는데 가져다 그럼 걔가 쫙 해서 가냐. 그러면 쿠팡의 AI 비서를 쓸 거냐? 네이버의 AI 비서를 쓸 거냐? 마켓컬리의 AI 비서를 쓸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 쇼핑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지각 변동이 생기서 여행 같은 건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예요. 그냥 베트남에 베트남 4박 5일에 150만 원에 제일 좋은 데 추천해줘. 그러면 얘가 다 추천해서 에이전트 기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플랫폼 기능에서
에이전트 기능으로 넘어가요. 과연 이게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야. 이 사업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야 그럼 AI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인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많이 줄어드는 분야가 제가 옆에서 느끼기에는 사내 변호사 있죠?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대표이사가 물어보면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자 얘가 가져가다가 사장이 불렀어. 그 서류를 가져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갖고 상해를 입었어. 그럼 이게 재해 보상에 어디에 해당되냐? 그냥 그대로 물어보면 다 나오는 거야. 사내 변호사 물어볼 필요, 농무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AI 리터러시라고 그러는데 AI를 활용해서 자기의 능력이 100인 거를 500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 안 해서 능력이 100을 100으로 가진 사람이 있고 저희 스타트업에서 웹툰 소프트웨어 하는 애 있는데요. 어느 분인데 가보니까 이제는요. 원래 웹툰 작가가 일주일에 하나 그린대 하나. 근데 AI가 나와서 지금은 4편. 지금은 줄거리만 얘기하잖아? 그럼 배경과 뭐 동작 다 얘기해줘.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오는 사람은 한 편에 250만 원이면 일주일에 250만인데 그걸 활용하는 놈 일주일에 얼마 버는 거야? 1000만 원 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업스킬이라고 그래. 업스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AI를 활용해서 그 스킬의 강도나 그거를 높인다. 이게 중요한 세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K자 있죠. K자 이건 우상향으로 내려가고 이건 우하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AI의 업스킬을 이용한 사람은 위로 가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서부터 잘 관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박수 한번 더 쳐. 자, 이제 제3의 물결은 요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4의 물결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제1의 물결 농업, 제2의 물결 공업, 제3의 물결 정보와 지식의 물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3의 물결은 제2의 물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이제 AI라고 하는 알고리즘까지 이제 쭉 왔는데 여기가 오는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 그렇게 알고리즘과 그렇게 이제 결국은 제2, 제3의 물결을 가장 지배하는 게 이성인데 이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수학이거든요. 수학만 잘하면 인간이 행복한 거냐. 수학만 잘하면 인간의 모습이 다 나타난 거냐. 물론 뭐 옛날 뉴턴부터 수많은 사람이 이 우주의 모든 거는 나는 수학으로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과학자도 많지만 그래서 여기서 반성이 나오면서 제4의 물결이 나오기 시작해요. 전체적으로 나온 건 1995년에 이제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하면서 나와요. 자, 인간은 인간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기존의 이러한 이성적인 인간과 다른 정말 인간 본래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은 1 더하기 1을 2로 하면 상상력이 안 돼요. 상상력은 기존의 이성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의 이성주의자들이 굉장히 폄하했던 뭐예요?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경험이에요. 감성. 칸트는 어떤 사물을 인지할 때 몸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걸 감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그랬고 그 지성을 넘어서 추리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감성은 그동안 이게 굉장히 무시당했어요. 왜? 몸으로 느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그게 경험에 의한
감성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게 뭘 가져다 줘요? 행복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과 같이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야구를 보러 가고 직관을 해서 흔들고 그 옷을 입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올레길 걸으면서 바다 보면서 행복하단 말이에요. 내가 사이클 타면서 직접 몸으로 이렇게 땀 흘리니까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이거는 인간이 최고의 보물이다. 또 하나는 인간이 몸을 느끼는 감성, 이거는 행복의 원천이다 하는 제4의 물결이, 이성을 뛰어넘는 물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1995년부터 나오는데, 다니엘 골만부터 다니엘 핑크, 그 다음에 실러 교수, 롤프 얀센 쫙 나와요. 대부분 서양 사람들. 동양은 없어. 동양에서 유일하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이금용이라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요, 결국은 상상력이라는 게 인간이 어떻게 돼? 이성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상력, 이 예찬론자, 이제 유발 하라리도 예찬론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야? 비행기는 동체하고 엔진이 개발돼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이 새처럼 날고 싶다고 하는 그 상상력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력에서 이게 현실 세계로 넘어옵니다. 자, 현실 세계로 내려와요. 논리의 세계로 내려와요. 저거 말이 되는데? 저거 말이 되겠다. 이 논리의 세계로 내려온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디어라고 얘기해. 아이디어. 그래서 이 상상에서 이 아이디어 세계로 내려오는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창의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나. 근데 왜 이 아이디어가 중요하냐? 왜 아이디어 이게 중요하냐?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동안 못 풀던 문제가 어떻게 돼요? 풀린단 말이야, 이게.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낀 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이노베이션이 된단 말이야.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를 인벤션, 경험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들이 출발하는 모든 사업의 시작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디어에서.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도 어떤 경제 성장률이 2%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이게 전 분야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저출산이잖아요. 그거 제가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저출산 아무 필요 없어요. 다른 정책 다 필요 없어. 제가 낸 아이디어는 뭐냐, 이거예요. 애 셋 나면 저출산 연금이라고 그래서 65세 넘서부터 매달 250만 원씩 주자. 250. 매달.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들 서울대 다녀. 우리 아들 카이스트야. 나는 애가 셋이야. 그럼 끝나는 거야. 노후는 완전히 보장되는 거야. 보장되는 거야. 근데 그 세 애가 자라면서 쓰는 돈 있잖아. 걔가 세금도 내고 그거 잘 따지면은 그 250만 원 있잖아. 그럼 공짜로 되는 거야. 공짜로. 내가 볼 때. 박수 한 번 더 칩시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승자는 뭐야? 애 셋 있는 애야. 뭐 서울대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뭐 애들한테 뭐 나중에 뭐 용돈 달라 필요 없어. 자기 연금에다 플러스 250만 원 딱 나오는 거야.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는 뭐 얘기하면 굉장히 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수직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대리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과장이 보고 야, 뭐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더 안 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하이라키, 소위 말하면 조직의 수직적으로 조직은 있어도 적어도 의논하고 아이디어 낼 때만은 수평적이어야 돼. 수평적. 그래서 자꾸만 이름도 뭐 알렉스 뭐 자꾸만 이게 쓰는 게 그 수직적인 이 관료 구조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요,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이디어 천재가 없어요. 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걸러내고서 맨 나중에 뾰족한 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돼요?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이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과장 결제하고 부장 결제 이상 거기는 안 나와. 기존에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점점 어떻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고 쭉 하면 결국 어떤 사람이 내냐? 간절한 놈이 내는 거야. 간절한 놈이. 그러니까 지금은 최고의 리더십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직원들을 유머로 만들지 말고 어머니로 만들어라. 유머는 그 시간 딱 애 보고 끝이야. 뭐 얘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 신경 안 써.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돼? 유머한테 맡겨도 어떻게 맡기고 일터 나가도 얘가 잘 있나? 오늘 점심 잘 먹었나?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끊임없이 회사의 문제점이나 발전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리더십, 그게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 회사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조직을 수평적으로 만들고 그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들게 하잖아요. 그 리더는 최고예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세상으로 넘어왔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감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감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감으로, 외부 데이터를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 디자인 괜찮은데? 이거 식당 진짜 맛있어. 흑백 요리사. 야, 이거 대단한데? 근데 내가 진짜 그 야구 직관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 우리 팀이 이기던 지던. 이 오감으로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산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몸에 관한 산업은 헬스케어서부터 건기식서부터 시작해서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다 이게 뭐냐? 감성산업. 그러니까 지금은 인류가 되려면요. 예를 들면 자동차다. 그럼 우선 뭐가 좋아야 돼? 디자인이 좋아야 돼. 이거는 철강을 몇 톤 쓰고 그거는 이제 안 돼. 그리고 딱 타보니까 어떻게 돼? 착용감이가 안에 있는 그 의자에 대한 그 착용감이나 이런 게 좋아야 돼. 다 감성 유지. 감성 유지.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작용하느냐? 자, 이 감성에 의해서 인간이 오감으로 내가 경험한 게 뭐하고 직결된다고 그랬어요? 행복하고 직결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소확행이란다. 작지만 소소하지만 행복, 소확행이다. 이 하루키가 이제 처음 썼는데 음식점 가면 가끔 소확행이라고 써 있죠.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하다.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박수 한 번 더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그 내가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SNS가 발달이 되면서 내가 경험한 걸 그 사이트나 또는 포털에 올린단 말이야. 이게 기업 경영에 절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들어와서 그 물건 사는데 야 평점 얼마냐? 야, 그 후기가 그 어떻대? 내가 호텔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경험에 의해서 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SNS에 올라가면서 회사 마케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사업이라는 건요,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이면 유통구조한테 넘기면은 일단 내가 매출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사업은 내가 처음에 기획을 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걸 고객에 가서 고객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고객이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 고객이 어떻게 해야 돼? 감동을 받아야 돼. 그 고객이 어떻게 돼? 나 무조건 여기 거 또 쓸래. 이래야 돼. 이래야 이제 기업이 되는 거야. 이제 기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기업의 방향이 B2B, 소위 말하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내가 기업한테 그 기업한테 내 콘텐츠나 제품을 제공하면 무조건 이 사람이 어떻게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래서 감성의 3단계가 첫 번째가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두 번째가 뭐냐? 공감이에요. 내가 그 회사나 그 사람의 행동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공감해야 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나오는데요. 저는요, 사람 볼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 사람 뭐 능력이니 뭐 어떻게 없어요. 이 사람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게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거를 내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이야. 내가 어디랑 약속을 했어. 회비를 내기로 했어. 근데 내가 바빠. 내가 그거 안 가도 돼. 안 가. 모든 게 나를 기준으로 돼 있는 거야. 나를 기준으로 돼 있는 거야. 이거는요, 기업가로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기업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과 교류해야 되거든요. 치명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뭐 어떻게 돈 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타적이어야 돼요. 이타적이어야 돼요. 정말 예를 들면 나 비욘드 마이셀프,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 조직,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 나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돼요? 인류.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걸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절대적으로 기업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자기 우선으로 한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세요? 베푸세요. 우리 회장님처럼, 우리 사랑의 열매 위치 회장님, 베푸세요. 이거 손잡고, 야, 같이 해봐. 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어느 때 위력을 발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병철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운이 있어야 돼. 운, 둔, 극. 세 가지. 둔은 뭐냐? Stay foolish. 내가 있잖아. 나 그거 잘 몰라. 나 그거 공부해야 돼. 뭐예요? 겸손하라. 그래서 CEO는 손이 세 개예요. 무슨 손? 오른손, 왼손, 겸손. 세 개. 제일 먼저 이게 운이요. 제가 이거 30년 넘게 왜 운이라고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이 운이라고 하는 한자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옮기다. 운은 어떤 사람한테 오냐? 옮기는 사람한테 온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날 때요, 절대로 사무실에서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세요. 그 사람한테 찾아. 유비가 제가 분명 찾아가고 초기에 조조가 유비를 찾아오듯이 찾아가세요. 몸을 움직이란 말이야. 그 사람한테 가란 말이야. 어떤 모임이 있잖아, 꼭 참석하세요. 내가 약속했잖아, 꼭 참석하세요. 찾아가란 말이야. 거기서 사람을 만나요. 운은 두 가지거든요. 귀인을 만나는 거하고 때를 만나는 거하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운때가 좋았다,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토종 비결 보면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냐?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때는 때는 어떻게 만나잖아? 생각을 옮겨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거를 새로운 생각으로 계속 넣으세요. 새로운 생각으로 계속 넣으세요. 그래서 옛날 생각은 자꾸만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방전형 인간이 되지 말고 충전형 인간이 되라. 옛날에 알았던 거 계속 그 얘기 방전하지 말고 새롭게 정보를 어떻게 해라? 충전해라. 충전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 갔어.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생각을 옮겼어. 그러면 하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 도와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천운이 다 하늘이 도와줬다. 천운은 뭐예요? 하늘이 옮긴다. 하늘이 나한테 어떻게 돼요? 너 수고했다. 내가 사람 보내줄게. 내가 때 보내줄게. 성공해라. 그게 운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정말 이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조직을 배려하고 사회를 배려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옮기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지금 지속 성장으로 우리가 정말 애써서 키우는 기업을 지속시키는 거고, 기업의 오너나 CEO가 주는 최고의 행복은 뭔지 아세요? 성장하는 거예요. 사옥을 사고 인원이 늘어가고 계열사가 늘어나고 절대로 은퇴할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